오늘 저는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매우 심오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 나는 당신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누구인지 알고 있습니까? 모르더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대부분은 인생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뭔가 바뀔까요?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믿었던 모든 것이 도전을 받게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두렵지 않습니다. 사실 해방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시작하기 전 영상 좋아요와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공유할 중요하고 혁신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 요점을 설명하기 위해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임신을 시도하다 불임 치료를 받던 38세 여성의 이야기다. 그녀는 주사를 싫어했지만 정말 아이를 갖고 싶었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이러한 상황에 공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너무 원해서 어려움을 겪는 경우입니다. 그녀는 고통 때문에 포기할지 아니면 엄마가 되겠다는 꿈 때문에 계속할지 고민했습니다. 이제 나는 당신에게 묻습니다. 이 상충되는 감정 중 어느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마도 당신은 둘 다 사실이고 그것이 옳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왜 모순된 감정이 공존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결코 일관성이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침에는 의욕이 넘치지만 밤이 되면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감정과 생각은 정말 우리의 것일까요? 놀랍게 보일 수도 있지만 외부 자극이나 과거 사건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성의 사례로 돌아가서 그녀는 아마도 그 순간에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스트레스를 덜었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병원에서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는 소식을 듣자 그녀는 다시 불안감과 아이를 갖고 싶은 마음을 느꼈다.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생각이 강렬한 욕망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것은 역심리학의 예입니다. 그녀의 욕망은 정말로 당신의 것이었습니까? 아니면 단지 심리적 반응이었습니까? 우리의 감정과 생각은 외부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종종 그것을 우리의 진정한 감정으로 간주합니다. 식당에 가고 싶지 않다고 말하다가 거기에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팬케이크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마음을 바꾸는 아이를 상상해 보십시오. 이러한 감정은 정말 그녀의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외부 자극에 대한 반응일까요? 실제로 우리의 감정과 생각 중 상당수는 외부 요인과 과거 경험에 대한 반응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분노, 슬픔, 불안을 느낄 때 그것이 우리의 감정이 아니라 자극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파블로프의 개가 음식을 보고 침을 흘리는 것처럼 우리의 감정적 반응도 조절됩니다. 불교에서는 이러한 이해의 상태를 무가, 재뮤지에이라고 하는데 이는 고정된 자아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생각해보세요. 혈액의 흐름이나 세포 분열을 의식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까? 잠자는 동안에도 신체는 계속 기능합니다. 이는 사실 당신이 누구인지가 여러 요인의 조합에 의해 만들어지는 현상임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비관적인 견해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큰 자유를 가져오는 사고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경직성에서 벗어날 때 모든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매일 우리는 기쁨, 슬픔, 불안, 실망 등 다양한 감정과 생각을 경험하며 우리의 행동은 이러한 감정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길을 걷고 있는데 바닥에 재킷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본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더럽다고 생각할 것이다. 이 느낌은 당신이 갖기로 선택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동으로 오는 것입니까? 대답은 이 감정이 외부 자극에 대한 자동 반응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반응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쓰레기를 버리는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은 쓰레기에 대해 더 강한 혐오감을 가질 수 있는 반면 환경 문제에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거리에 쓰레기가 있는 것을 보면 슬프거나 분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갖는 감정과 생각은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여러 요인의 조합으로 인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인간의 두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생각해보면 이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의식적인 생각과 결정은 실제로 무의식적인 과정의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한 실험에서 그들은 사람들에게 간단한 선택을 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위험을 감수한 사람들은 자신의 선택에 대해 논리적인 설명을 했지만 실제로는 그 선택이 무의식적인 편견에 영향을 받았고 그 설명은 나중에 합리화됐다. 이는 자유의지의 존재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이 단순히 외부 요인과 과거 경험의 결과라면 과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습니까? 이 질문은 철학자와 과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이 우리 자신을 더 잘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혼란스럽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혼란은 새로운 이해를 향한 첫 번째 단계이기 때문입니다. 낡은 사고방식이 도전받고 새로운 관점이 등장하는 어려운 시기는 항상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통찰력이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해를 일상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관찰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화가 났거나 불안하거나 행복하거나 슬프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것이 내 감정인가? 그 순간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음을 주목하세요. 이렇게 하면 감정의 영향을 덜 받게 될 것입니다. 화가 났어요 라고 생각하면 분노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라는 감정이 일어나고 있음을 인식하면 그 감정에서 한 발 물러납니다. 또한 당신의 사고 패턴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난 재능이 없어 같은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 그것을 사실이라고 단정짓기보다는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노력하세요. 이 수행은 마음 챙김과 명상의 기초입니다. 이러한 관행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비판단적으로 관찰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예를 들어, 명상 중에 불안한 생각이 떠오르면 그것을 억제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 반대로 흘러가도록 놔둘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붙잡고 있는 대신 그 생각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이 하늘의 구름처럼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십시오. 이러한 태도를 일상생활에 적용함으로써 감정과 생각의 영향을 덜 받고 더 많은 자유와 상상력을 갖고 살게 될 것입니다. 넓고 뿌리 깊은 개념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지만 이러한 이해를 통해 많은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으므로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불임 치료를 받고 있던 여성의 사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갖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고 이 욕망이 그녀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을 절대적인 진실이 아닌 일시적인 현상으로 볼 수 있다면
그녀는 고통에서 조금이나마 거리를 둘 수 있을 것이다. 자신의 생각을 객관적으로 보면 자신의 상황을 좀 더 냉정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 그 순간 그녀에게 정말 아이가 필요했던 걸까? 아니면 주변의 사회적 압력과 기대에 부응하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아이를 갖는다는 생각으로 다른 공허함을 채우려고 했나요?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보다 객관적으로 만들면 자신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더욱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육아 및 가족 계획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 취미, 생활 방식, 관계 등 삶의 모든 측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실수를 하면 자신이 부족하고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단지 자동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그들로부터 거리를 둘 수 있다면 실패는 단지 하나의 사건일 뿐이고 당신이 누구인지 정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 배우고 미래를 위한 경험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 대해 강한 증오나 분노를 느낀다면 이러한 감정이 당신을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단지 상황에 대한 반응일 뿐입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의 관계를 개선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관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의 웰빙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이 외부적인 성취에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행복은 현재 순간에 충실하고 자신감을 갖는 데서 옵니다.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는 우리가 말하는 무상의 개념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에 의해 형성된 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감정이나 생각을 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과 생각은 인간으로서 우리 삶의 근본적인 부분입니다. 기쁨 또는 슬픔, 분노 또는 불안, 이러한 감정은 우리의 생존과 사회생활에 필수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사고는 문제를 해결하고 상상하는 능력의 기초이며 복잡한 도전에 직면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 있게 해줍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정과 생각에 자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완전히 동일시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이 균형을 찾는 것은 지속적인 학습 과정입니다. 때로는 예전 습관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관찰 연습을 재개하십시오. 나는 당신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당신이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단지 존재하는 느낌입니까? 그 대답은 사람마다 다르고 시간이 지나면서 바뀔 수도 있지만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이 질문을 계속해서 묻는 것이 필수적이다. 오늘 강의에서는 심도 깊은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매일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관찰하는 습관을 조금씩 키워보세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는 귀하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으며 걱정을 줄이고 더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해는 잘못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실수입니다. 우리는 사회에 살고 있으며 우리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이해는 우리에게 더 많은 책임감을 부여하고 우리가 감정과 생각에 지배당하지 않기 때문에 더 차분하고 배려 있게 행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기쁨, 분노, 불안과 같은 감정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삶의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들을 완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관찰하고 이해하고 적절하게 표현하세요. 이러한 이해는 평생의 여정이며 그 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하고 오래된 습관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정상입니다. 다시 관찰로 돌아가서 한 번에 한 단계씩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삶에 새로운 관점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 당신은 정말로 당신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느끼는 사람입니까? 자기 탐구의 여정을 이어가면서 각 단계는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 과정에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시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이와 같은 더 많은 콘텐츠를 보려면 채널을 구독하세요. 다음에